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해산하라는 청원도 28만 명을 넘어섰고요. 자, 대한민국의 제1당, 2당을 해산하라는 청원. 이렇게 청원을 한다고 해서 청와대가 해산시킬 수 없다는 것. 국민들이 잘 알면서도 이렇게 국민청원에 청원이 쏠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의원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죠. 북한의 지령을 받은 세력이 기획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말 국민 수준을 무시하는 소리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정의당에서도 국민을 종북몰이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혀를 차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볼까요? 4월 18일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에서 자유한국당 해체만이 정답이다라고 말한 이후 나흘 만에 4월 22일 청와대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에 관한 해체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이 북적북적 정권이다 보니 북한 하라는 대로 대한민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4.29 좌파 정변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1초에 30명씩 청원이 들어오고 한 사람이 무한 아이디를 생성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청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점도 그렇고요. 또한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북한의 조평통 산하의 우리민족끼리라고 하는 매체에서 18일 날 한국당 해산시켜라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하니까 바로 나흘 뒤인 22일 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한국당 해산 청원이 올라오고 자유한국당 해산과 관련한 청와대 청원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저희가 아침에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기 이제 각 지역 출신의 의원님들 많이 계신데 하다못해 대구 경북에서도 그런 얘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을 계속 이어가는 게 이제는 정말 너무 없어 보입니다. 정말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은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시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패널들 의견을 좀 들어볼 텐데요. 일단 패널들께 그런 부분을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청원이 몰리고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짚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세력이 기획하고 진행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의원은 어떤 논점에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170만 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큰데 저는 표현의 자유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네. 정당 해산이라는 말도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국민들이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로 보면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어떻게 해서 170만 명까지 이르느냐 그렇게 본다면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당 성향의 지지층이 많이 이용하던 운동장이기 때문에 자기 운동장에서 많이 뛰는 행위라고 본다면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과 민주당 해산 청원이 숫자가 차이 나는 것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이것을 북한의 어떤 업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드루킹 사건을 겪었고 북한의 해킹이 사실은 지구 초원에 걸쳐서 여러 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삼 이사라면은 그렇게 한번 언뜻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국회의원 정도 되면 거기에 맞는 품위를 지키고 뭔가 어떤 근거가 있을 때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이지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아까 어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좀 이제 싸게 보인다. 없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남 교수는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청원 170만이 넘어서고
정당 해산이 사실은 저 청원을 통해서 되지도 않은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 수준이. 알지요. 예. 그러면서도 왜 저렇게 하겠어요? 그건 정치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 갈등을 조정하고 뭔가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서 결론을 내주는 것. 이른바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로 봐야 되겠죠. 이것을 본질을 지금 한국당이 됐든 뭐 민주당이 됐든 알아야지요. 근데 이걸 갖다가 불리할 땐 인민재판하듯이 하고 유리할 땐 저놈한 민심으로 받아들이는 이 정치권의 정말 수준 낮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을 더 짜증나게 하는 것이죠. 지금 더더욱이나 지금 자유한국당 뭐 정책위의장이라는 분께서 처음에는 베트남 개입설을 얘기하더니 또 두 번째는 국민청원 조작설을 얘기하더니 이제는 급기야 북한 지령설까지 나왔어요. 아니 국민을 얕봐도 유분수지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청원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럼 내가 종북 세력이냐? 라고 지금 항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치를 복원시키는 노력이 지금 필요할 때다. 이것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아니 이전에는 미세먼지 대책, 시청료 폐지 문제 국민청원 올라오니까요. 나경원 대표, 황교안 대표 다 인용했어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 이렇더라. 민심 알고 있냐? 이랬던 분들이 이제 와서 좀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저렇게 해석하는 것, 북한 지령설까지 꺼내는 것, 지금 19세기도 아닙니다. 예, 최수영 교수께서는 뭐라고 쓰셨는지 저는 궁금한데요. 정말 침묵하는 진짜 민심이 두렵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표면에 나타난 숫자로 우리가 지금 170만이다, 뭐 28만이다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사실 OECD 국가 우리 수준에서 이게 정치적인 그 수준으로 보기엔 참 민망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정당이라는 게 다 아시다시피 유권자의 투표로 존폐가 결정되는 거지 어떻게 뭐 행정부가 나설 수도 없는 거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700여 건이 넘는 게 굉장히 많은 청원들이 올라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저 인터넷에서 그냥 서로에게 상대방이 욕설하는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 진영에 따라서 서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고 자기의 분노를 퍼붓는 건데 이걸 다시 정치권이 수렴을 해야죠. 이것을 더 이상 이렇게 인터넷에서 공방이 벌어지게끔 놔두면 안 되고요. 이걸 다시 갖고 와서 저렇게 말없이 쳐다보는 국민들, 지금 표현은 안 하지만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국민들, 예. 내년 총선만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과도하게 뭐 음모론 제기하는 거는 좀 과유불급인 것 같고요. 예. 어떤 그 정치인들이 이성을 차려야 그리고 민심도 거기에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께서는요. 자유한국당은 당 떨어지면 사탕 빨려고 하는 것 같다. 당 떨어지고 뭔가 논리적으로 떨어지면 자꾸 색깔론 사탕을 먹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왜 국민 여론이 이렇게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불순 세력이 일부 들어가가지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처럼 자꾸 표현합니까? 다수의 국민들한테 동의를 못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음모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당에서 좀 작전을 짜가지고 제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의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쓱 흘리거나 좀 주장하고 그러면은 당의 지도부가 그거는 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서도 그 효과를 보는 뭐 이런 정치 전략을 썼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제1야당이 원내대표 아닙니까? 원내대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저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자유한국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과연 그 얼마나 동의를 얻을지 모르겠고요. 저는 이거 굉장히 큰 실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미 인터넷 세대를 넘어서서 모바일 세대, 그리고 그 세대를 넘어서는 세대가 이미 우리 사회 주류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들한테 이런 거 가지고 여론 조작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 세대들이 웃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그 세대는 집단 이성에 굉장히 익숙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 의견 개진을 하는 게 전혀 꺼리낌 없이 하는 세대들입니다. 그 세대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은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거는 자유한국당한테 오히려 패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서정국 변호사 의견 들어볼까요? 아마 이게 정용기 의원의 그 정확한 워딩은 제가 보니까요. 네. 그 18일 날 이제 그 북한의 그 조평동 산하의 우리 민족끼리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그 한국당을 해산해라. 예. 이런 이제 글을 이제 인용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더루킹이 이제 8,840만 개의 비호감을 조작한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그 대대적인 매크로로 이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게 워딩인데 뭐 제가 보기에 그 조평동 산하에 우리 민족끼리 해서 한국당 해산해라 이런 이게 주장을 했다 해서 이번 청원의 배후가 북한이다 이런 증거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정용기 의원의 좀 발언은 너무 앞서 나간 좀 이게 부적절한 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게 정확한 워딩은 그거고. 다만 이게 저 청원 제도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예. 뭐냐면 이게 원래 오바마 대통령 with people 이 제도에서 이게 아마 공약을 따온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의 with people은요, 딱 이게 제한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는데 뭐냐면 이게 행정부 권한 범위 밖은 수리를 안 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게 그런 규정이 있는데 안 지켜져요. 예를 들어 이게 재판한 판사를 해임해달라. 청와대가 못 하잖아요. 그럼 이게 수리를 안 해야 되잖아요. 이게 20만 넘으니까 답을 또 길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이게 잘못된 운용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 청원의 중요한 탈원전 있죠. 탈원전 이게 얼마 전에 44만 2천 명이 했는데 산자부에 알아봐라. 한 줄밖에 없어요. 이런 식의 운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청원은 성실하게 답을 해주고 청와대의 권한 범위 밖의 청원은 수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왜 계속 지금 받고 있습니까? 청와대가 어떻게 정당을 해산합니까? 해산은 이게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고 이거는 사람을 치맥에 죽이는 정당을 해산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수리하는 게 문제고 앞으로 이게 청원이요. 뭐 가짜뉴스나 이게 미확인 사실을 공론화하거나 뭔가 이게 국민의 어떤 분노나 적개심을 배출하는 이런 게 청구나 하수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 개정과 관련해서 또 하실 말씀이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아, 그거는 이제 그 사람 저번에 우리 화요일 날 방송할 때 예. 고영신 의원이 했는데 한 사람이 꼭 한 번만 할 수 있느냐. 예. 현재 보니까 이게 트위터라든지 또 이게 페이스북이라든지. 고영식 교수 그때 한 사람 10번, 20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죠. 10번은 좀 모르겠고요. 예. 일단 이게 그 대충 팩트를 보니까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메일이나 1인당 한 4번 정도는 네. 얼마든지 이게 클릭이 좀 가능한 게 아닌가. 예. 이런 언론이 많습니다. 중복 청원도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170만 명 상당히 많은 건 많은 맞아요. 거죠. 예. 네. 뭐 그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많은 걸 놓고 북한이 개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는 이제 궁금해하는 제가 그럴 때 국민들이 근거 없는 많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저는. 예, 김승환 평론가는 한 예. 말씀. 아니,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우매한 대중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거든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그 정당 해산을 올릴 수 있다는 걸 국민이 모르고 그거 올렸겠습니까? 지난 정부 시절에 이 지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 일을 했잖아요. 통진당 해산시켰을 때 정부가 나서서 법무부 장관이 통진당 해산시켜 주십시오라고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산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 절차를 지금 국민이 모르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면은 절대 안 된다. 우리나라 국민이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여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청와대 우리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국민의 여론, 또 행정부가 미치는 그 권한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그걸 행정부와 관련된 사안만 올리십시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국민이 자기 억울함이나 이런 거 토로하는 공간에 그러면 행정부 건지 아닌지를 다 골라내가지고 그러면 올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대답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는 거 있으면은 답변하고 아닌 거면은 다른 데 넘기고 사법부에 문제 있으면 사법부가 판단하시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500만이 여기다가 동의를 하면 뭐 합니까? 그걸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예. 그런 여론 자체까지 이걸 막 폄훼하거나 마치 하수구처럼 이렇게 취급하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기남 교수도 한마디 좀 들으셨는데.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좀 전에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한 행정부 권한받기 이슈는 좀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청원 게시판에 어떤 방지턱을 만드는 것. 이건 한번 제도적인 개선점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앞서 지금 뭐 우리 김성환 평론가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른바 서정욱 변호사 표현 중에 하수구란 표현을 썼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민주당 해산을 요구하든 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 게시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모욕에 해당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의견의 어떤 통로 이런 정도로 저는 정정하는 게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서정 변호사. 예. 청구 정도로 하는데 제 표현은 제 게 아니고요. 오늘 이게 모 일간지 사설에 있는 구절을 제가 이게 인용한 거고요. 뭐 그렇다면 이게 하수구 대신에 청구로 분노를 함부로 이게 배출하는 청구로 이용돼서는 안 되겠다. 예.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 인용하실 때 그러면 가로 써가지고 모시를 해주십시오. 저도 서정욱 변호사 개인 의견인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청원 게시판이 이미 개선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노출이 처음에 본인이 글을 올린다 하더라도 바로 노출이 안 되고 100명 정도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바꿔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1차 관문을 좀 높여놨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많은 국민이 들어와서 지금 동의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뭐 말씀드린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이디 한 4개 정도까지 한 사람이 뭐 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자꾸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요. 대한민국 국민은 여론은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엘리트적인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국민을 마치 뭔가를 지도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이미 7, 80년대 옛날식 사고방식이다. 예. 정치가 국민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치가 맞춰주는 것이다. 그런 시대가 됐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현성 교수 오래 기다리셨네요. 아니 제가 분량 욕심이 많은데 제 분량이 너무 많이 까먹는 거예요. 뭐 서정훈 변호사는 제가 상대해야 하십시오. 되는데. 예. 좀 기다리셨을 뿐이죠. 예. 첫째로 이제 170만의 의미는 저는 이제 국민들의 헌법 수호의 의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절차를 잘 보시면 과연 이제 국회에서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 강제적 이런 그 자유한국당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손괴하고 사람을 상처를 입히고 이런 어떤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게 없었다라면 과연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해체하라고 올렸을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정신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그 호주머니에 항상 헌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이 헌법책을 갖고 다녀요. 예. 그러면 그 헌법책 그 8조 사항에 보면 제가 외워놨어요. 그러니까 정당의 목적이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해산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외웠다면서 보고 읽네 뭐. 정확하게 하려고. 예. 헌법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르고 그러면 20만 넘으면 자유한국당이 해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예. 그 절차에 들어가 달라라고 얘기 드린 거고 뭐 이미 뭐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황교안 법무장관을 주도로 이미 정당을 해체한 정당 해체 전문가 아니십니까? 아무튼 뭐 그런 것을 보는 거고요. 저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이제 어제 이제 마침 백상예술대상에서 그 공작의 주인공이신 이성민 씨가 나무 주연상을 받으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그 공작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연계돼서 북한과 내통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최초의 사건이 이해창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전신의 당이 북한 사람들한테 총 쏴주라고 그런 거잖아요. 판문점에서. 니들이 총을 쏴주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선거에. 뭐 이런 공작을 펼치는 거냐. 그게 실화지 않습니까? 최초로 결국은 북한과 내통해서 문제를 풀으려고 했던 게 거기에요. 그러면 그 본색이 드러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게 아니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김현성 교수도 발언 중에 조금 과도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예. 어떤 게 과도했나요? 뭐 정당 해체 전문가 이런 표현은 조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뭐 법무장관 시절에 정당을 해체하신 분이에요. 그건 뭐 예. 팩트지 않습니까? 예. 김현성 교수의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예.